네,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예상은 됐었습니다만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대장동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예. 배임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예. 대장동 사업 협약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를 하면서 공사가 확정이익 1,830억만 배당을 받았고 대신에 민간 사업자들이 4,895억의 이익을 얻어서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예. 그리고 성남시 내부 비밀을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흘려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적용을 했는데요. 이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예. 그리고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을 해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211억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했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소유의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이 성남FC에 모두 133억 5천만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검찰이 일단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를 하면 예. 영장 담당 판사가 체포 동의 요구서를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아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체포 동의안을 보고를 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좀 냈는데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 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다. 그게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요 발언을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합니까?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버린 날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는 대장동 진상을 밝히는 게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선 경쟁 상대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과 정의당 입장도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이 당연한 결과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 동의안 가결을 촉구를 했는데요.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대표의 과거 시절 범죄 혐의에 양식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신중을 기했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도요. 예.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일단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론에 입각해 현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 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에 대한 여야 당의 입장이 나왔네요. 자, 논평 들어보죠. 진 작가님부터. 범죄 사실이 중하죠. 그러니까 뭐 헌정사상 초유라고 하는데 헌정사상 초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일단 제1야당의 당대표로 뽑은 게 헌정사상 초유입니다. 옛날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국회로 넘어갈 텐데 그건 예. 바로 뭐냐면 그 자체로서 거기서 뭐 동의 부결 이거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닌데 그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법원이 있죠.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그걸 한번 받아보라 그 결정을 하는 건데 그것도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아까 제가 논평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불체포 특권 필요 없다라고 예. 불과 작년에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을 뒤집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보면은 증거 인멸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데 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주변 사람이 몇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성호 의원이 찾아가지고 했던 이상한 발언 같은 것도 지금 아주 미묘한 시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예. 이런 거를 봤을 때 검찰로서는 이걸 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걸 또 청구를 안 하잖아요. 그럼 봐라 구속영장 청구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난리를 쳤냐 또 이럴 거라는 겁니다. 검찰 수사를 별거 그렇죠. 없다. 예. 자, 김 소장님은 일단 뭐 공소 내용을 제가 구속영장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발표한 것만 가지고는 이제 사실은 정확한 얼개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만 대법원의 지난번 이재명 대표 관련된 판결을 보면 5,503억 원이었나요? 이득을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성남시로 이익은 돌려준 것은 사실이라고 명기를 해 있었는데 예. 지금 검찰이 이 액수를 1,800억 원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은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즉 대법원의 판결 내용조차도 부인하는 내용의 보도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서 예. 더 자세한 얘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뭐 정정당당하게 가서 구속영장 청구를 한번 심판을 법원에서 다퉈봐라 말씀하시는데 뭐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오늘 대통령실에서 또 어떤 입장이 나왔냐면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하면 영장이 한 번으로 안 끝날 거다. 대통령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오늘 주간조선의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좀 무서워요. 대통령실이 왜 검찰이 할 얘기를 대신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구속영장 치는 거 말고 다른 건으로 또 구속영장을 칠 수 있다는 얘기를 대통령실이 이 해당 당일에 지금 말했다는 건 사실상 지금 검찰을 지휘하는 행위로 봐야 될 수밖에 없고 뭐 다른 사람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한동훈 예. 장관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 파고를 거치고 나면 다음번 건으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러니까 구속이 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야 지금의 검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대통령실이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영장을 또 청구한다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이 건을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려워서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대통령실과 검찰이 몰아가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 대통령실에서 그런 발언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있는 혐의들도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이거든요. 예.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10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수 있는 그런 혐의들이거든요. 유죄로 인정될 그렇죠. 경우에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계속 구속영장 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치고 그걸 다 방탄하고 치고 방탄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 랠리를 그냥 계속 끌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받으라는 겁니다. 정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그다음 또 다른 한편은 뭡니까? 검찰이 물증 같은 걸 하나도 안 갖고 있다라고 예. 한다면은 법원에서 기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딱 기각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으로서 이미 모든 얘기가 깔끔하게 논란이 끝나는 정리된다. 겁니다. 이제 같은 말씀 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지금 쌍방울이랑 다른 백현동 건들을 다 몰아서 법원이 정말 어쩔 수 없게 이재명 대표도 어쩔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되는데 중간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오고 가는 가운데 제가 좀 의심스럽게 봤던 것은 첫 번째 출석했을 때는 두 번째 출석 안 할 거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게 그 다음날 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에서 나왔던 논조였습니다. 두 번째 하니까 세 번은 안 나올 거니까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러고 세 번째 하니까 이젠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를 정치적으로 본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나머지 건들이 있으면 다 모아서 한 번에 영장을 청구해도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나누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만 봐도 이번 사건이 자 봐라 민주당이 방탄할 거다라고 검찰이 지금 레토릭을 푸는 거 이상으로 안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민주당이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십시오. 예.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라는데 이번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묵비권을 행사했지. 사실은 뭐냐면 검찰 조사가 예. 물론 혐의를 찾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피의자한테 자기 소명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건 안 했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 줄줄이 남았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건 일반인들 같으면 벌써 구속됐죠. 이런 사안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검찰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잡혀갈 때 저는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미란다의 원칙 고지를 하고 묵비권 본인에게 행사할 수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한이 있다라고 하고 서면 진술과 답변 등을 통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내용들은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의 전면 거부로 보기도 어렵고 검찰이 원하지 않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구속이다.
아 글쎄요. 이게 아니요. 좀 그거랑 상관없이 구속 여부는 일단은 범죄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범죄 사실이 중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논리는 바로 뭐냐. 범죄 사실이 중하고 생각해봐요. 주변 인물들 넷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측근이 찾아가가지고 감옥까지 주연 피의자들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가운데 핸드폰을 없애라부터 여러 가지 증거인멸의 시도들이 그 측근들에 의해서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건 측근 건이잖아. 이재명 건은 아니고. 예. 뭐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핸드폰을 없애라 이런 거 아니. 이재명 거를 없애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과 관련이 있는 건도 아니고 그 건으로는 김용 정진상 등 이미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을 이 건에 연결시키는 아니, 그러니까 것은 주변 사람들이 넷이 일단 자살을 했고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이 찾아가고 이런 것들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는 자기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증거는 물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 증인들을 입을 막으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어떤 사건 속에서 관련자가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범죄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건 없건 간에 알겠습니다. 범죄 사실이 중요한 것만 가지고 구속영장이 내려온 게 관행이었거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예, 증거인멸에 이게 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 건을 지금 법무부에서나 알 수 있는 교도관의 이런 녹취 내용까지 지금 검찰이 공개해가면서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을 뭐 청취자들이 들은 판단하시겠죠. 예, 잠시 후에 박지원 전 원장을 만나서 또 이 문제는 더 깊이 얘기를 해보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당권 레이스 일단은 호남에서 연설회가 있었는데 여론조사 결과부터 잠깐 볼까요? 여론조사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네.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한 의뢰로 지난 13일과 14일 국민의힘 지지층 49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예. 김기현 후보가 44.2%, 안철수 후보가 29.3%를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질문이 차기 당대표로 누가 당선될 거로 예상하느냐? 예상을 하느냐? 예상하느냐? 그렇습니다. 직전 조사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38.5%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무려 5.7% 이제 상승을 했고요. 예. 안철수 후보 지지도는 지난 조사보다 8.5% 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음. 천하람 후보가 13.2%, 황교안 후보가 7.2%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전체 응답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31.9%, 김기현 후보가 30.2%, 천하람 후보가 17.8%, 황교안 후보가 5.6%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RDD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응답률은 3.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하지 않는 층 전부 합하면 안철수 후보가 1위인 조사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거는 이제 표본 오차까지 고려를 하면은 네.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오차범위 안에 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결과도 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역시 13일부터 15일 국민의힘 지지층 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도 있는데요. 예. 이 조사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가 30% 지지율로 또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26%, 황교안 후보는 8%, 천하람 후보는 6% 순으로 나타났고요. 예.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또 23%를 기록을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와 천하람 후보가 11%로 공동 2위를 기록을 했고 황교안 후보는 5%를 기록을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김기현 후보보다 앞섰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43%, 김기현 후보가 39%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응답률은 21.4%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4.9%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뭐 여론조사 기관 뭐 또 별로 약간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긴 하네요. 자, 오늘 호남에서의 합동 연설회는 어땠습니까?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요. 김기현 후보는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지지를 받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진심과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한다. 예. 일회성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국민 대통합 의지를 실천해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내년 총선에서 170석 압승을 이루려면 호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예.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을 호남 출신 인사로 정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당협위원장 경험을 강조를 했는데요.
호남 당원들, 당협위원장들 들러리 세우지 않고 스포트라이트를 강하게 비추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반드시 호남에 3명의 국회의원을 세우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오늘 또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김기현 후보의 다시 상승세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조사에서 보면 또 다시 안철수 후보 여전히 두 분이 경합하고 있다라는 결과도 나오는데 자, 진 작가님부터. 일단 뭐 대통령실의 개입이 주요한 것 같아요. 일단 비토를 놨지 않습니까? 뭐 유승민은 기본 애초에 그 고려 대상도 아니었고, 예. 그 다음에 나경원 비토 놓고, 그 다음에 안철수 비토 놓고, 이것이 이제 그 뜻이 그 정확히 지지자들한테 이제 전달된 건데, 지지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첫째 일단 대통령이 중요하다. 두 번째 그런데 윤핵관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우선 그 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1번이거든 대통령이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 뜻이 확인됐다라고 한다면 윤핵관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실이 이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말이 선거지. 그냥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뽑힌 대표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국민의 명예대표고. 당원들의 마음을 쉽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현명한 판단할 겁니다. 아니, 아니 또 하나 뭡니까 남은 그게 변수가 그거지 않습니까? 현재 당원들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당원들의 구성이 어떤가? 예. 그다음에 이 당원들 그 구성 중에서 어느 층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것인가? 이건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투표율?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즐거운 변화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만약에 그런 변화가 생긴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엄청 올라가겠죠. 아, 그렇군요. 자, 김 소장님은? 그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외국하고 달리 응답률을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을 확률을 분리해서 응답률을 전화를 받은 사람 중에서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희한한 방식으로 하는 건데 데일리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전화를 받은 율이 21%고 응답률이 3%로 사실상 0.7%짜리 국제 기준으로 한 응답률 조사라서 큰 비중을 두기 어렵다라고 보고 반면에 이제 이 MBS에서 했던 여론조사는 뭐 상당 기간 동안 지금 격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당원들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고심해봤는데 국정 수행 능력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분들이 누구를 지지했는지를 한번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27, 김기현 후보가 29, 천하람 후보가 4, 황교안 후보가 8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분들이 빠져 있는데 그 당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은 다 요 안에 들어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3분의 1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안철수, 김기현이 붙어 있다는 것은 김기현 캠프가 좀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저런 조사에서 앞서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원 여론조사를 따로 떼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김기현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은 모양새. 요즘은 좀 캠프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점을 생각하네요. 또 읽어야 된다라는 점이네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